안녕하세요. 인생은 살 만큼 살아봤다고 자부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여기 썰마음 구독자분들도 사실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한국 땅이 참 좁다고 느낄 만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맞닥뜨릴 때도 있죠. 사실 제 아내는 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고 살 수도 있는 일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아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심한 짓을 어린 친구들이 저질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에는 영혼조차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 나이는 고작 16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치유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당시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막상 털어놓고 나니까 조금씩 치유가 되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저희 아내 대단하지 않나요? 요즘은 유명 드라마에서나 다룰 정도로 학교 폭력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미투 같은 것도 있고 말입니다.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아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가덕 보고 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저희 처가 때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만 아내가 한참 학교에 다니고 그랬던 시절에는 처가댁 사정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용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시에는 몸으로 쓰는 일도 일거리가 매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형편 어려운 친구들이 꼭 나쁜 일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 어릴 적 환경은 아내의 집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는 10대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마저도 잃게 되는 바람에 고아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도 제가 어렸을 적 고아원 생활을 할 때 만나게 되었죠. 저희 원에서는 우이 아저씨라고 불러지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의 장인 어른이시기도 하죠. 그땐 몰랐지만 당시에는 당신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저희 고아원에 주일마다 우유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 키가 이렇게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일이면 왜소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로 우이 아저씨를 따라오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근데 제 눈에는 자꾸 그녀가 보이더라고요. 주말이 기다려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고아원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리가 아내의 전용 자리라고 해도 될 만큼 아내가 무척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늘 그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 스케치를 하곤 하더라고요. 항상 궁금했지만 감히 가까이에 다가갈 용기가 부족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용기가 났는지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서 무심하게 스케치를 하고 있는 그녀 곁에 슬며시 다가가 앉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녀가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제게 시선 한번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연필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제가 급하게 주워주려다가 의자에서 고꾸라지면서 아내와의 인연이 시달된 거죠. 아내는 지금도 그때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무스강스럽게 넘어지는 제 모습에 웃음이 절로 터져 나왔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꽉 닫힌 소녀의 마음을 열었으니 성공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날 이후부터 우이 아저씨를 따라서 오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고 아내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는데 아마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학교 폭력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매일같이 그 사람 학교 앞에 찾아갔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게 노력을 했죠. 그 덕분인지
차츰 아내는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20대를 함께 맞이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장인어른이 소일거리로 가구 제작을 하고 계셨는데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더니 장인어른이 제작한 가구가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타격을 받은 장인어른은 작은 가구 공장을 인수했고 자신만의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작게 시작한 공장은 직원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졌어요. 당시 전 우유 아저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재주도 남다르고 사업 수완도 좋다고 생각했죠.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아저씨의 공장은 크게 번창해 있었어요. 아내 또한 아버지 공장에 들어가 가구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 아저씨의 권유로 공장 기술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을 배우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일한 시간이 지났고 전 어느덧 공장에서 제일 솜씨 좋은 기술자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김군이 우리 미경이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알아. 미경이도 김군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합치는 게 어때? 네. 아니 사장님 그 말씀은? 김군처럼 성실하고 착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 난 김군이 내 사이가 되는 것에 적극 찬성이야. 그러니까 밍숭맹숭한 연애는 건너뛰고 바로 살림을 합치라고. 사장님. 그렇게 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부모도 없는 고아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고아원에 있었던 시절부터 제 모습을 봐온 장인어른은 절 있는 그대로 봐주셨고 절 흔쾌히 사이로 맞아주신 겁니다. 제가 우유 아저씨의 사이가 되고 그분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인연으로 함께 살게 된 우리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수석 디자이너로서 전 공장장으로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 덕분인지 장인어른의 가구 공장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어요. 업계에선 장인어른의 가구 공장을 굉장히 알아주었죠. 당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저가 가구들이 물량 공세 수준으로 한국을 공략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대기업 브랜드도 고공분투하는 열악한 시장 상황에서도 장인어른의 공장은 꿋꿋이 버텨냈으니 얼마나 내실이 튼튼한 회사인지 증명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센스가 넘치는 가구 디자인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제작된 가구는 정말 세련됐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죠. 더불어 품질도 훌륭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건 꼼꼼한 제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고요. 딸과 사이의 활약 덕분에 장인어른의 가구 회사는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가구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장인어른의 꿈이 머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만나겠다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건네주었죠. 그런데 그 동창 모임에서 아내가 공경에 빠질 줄은 저도 아내도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길래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직도 친구들이랑 노는 중이야. 이제 곧 가려고. 막 일어나려던 참이야. 그래? 그럼 내가 데리러 갈까? 그래 줄래 여보? 그래 주면 너무 고맙지. 알았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거기가 어딘지 주소 좀 보내줘. 전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주눅이 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아내가 놀고 있다는 모임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엔 아내와 아내 친구들 몇몇이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제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아내의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미경의 남편분 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전 이유진이라고 해요. 제가 미경이랑 어릴 적부터 친구였거든요. 계속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지 뭐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우리 미경이 집에 못 가게 하고 있었어요. 암튼 남편분을 만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러지 말고 더 같이 놀다가 가세요. 이제 막 분위기가 오르래선 참이었는데. 제가 아내의 눈치를 슬쩍 살폈는데 아내의 눈빛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의 친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회사 때문에 아내랑 같이 일찍 나갈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이거 참 아쉽게 됐네요.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대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대신 약속 꼭 지키세요. 언제 우리 한번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저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차에 타자마자 머리를 묶고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한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아내는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를 만났다면서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를 보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내가 저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내가 지목한 친구는 바로 절 반갑게 맞이했던 이 유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친구에게 어릴 적부터 지독하게 당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원래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아내를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악연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그 오래전 기억들은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악몽처럼 떠올랐고 아내는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몸이 계속 떨리고 마치 어딘가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는 거였죠. 만약 제가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의식을 잃었을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내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전 과거 상처가 자신을 어떻게 괴롭힐 줄은 몰랐다며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로했어요. 원래 과거 상처를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항상 제가 곁에 있겠다고 말하며 놀란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내는 점점 차분해지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전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게 했죠. 아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괴롭힘을 받아서 늘 우울해했던 아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내를 그만큼 힘들게 했다면 그 친구들의 괴롭힘은 선을 넘었을 겁니다. 전 그 친구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곁에 제가 있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컨디션을 되찾은 아내는 본인의 업무인 가구 디자인에 몰입했고 자신을 괴롭히던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힘들게 한 사건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급히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됐죠. 그리고 장인어른은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확률이 반반이라며 운이 따라주길 기대해 보자고 하시며 수술실로 들어가셨죠. 저와 아내는 장인 어른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기도하며 수술이 끝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고 장인 어른은 겨우 위급한 순간을 넘기셨어요. 저와 아내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장인 어른의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했죠. 수술을 끝낸 장인 어른은 병원에서 회복을 하셨고 당신의 건강이 그렇게 나빴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서방도 건강관리를 좀 해야겠어. 나도 내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나? 그나저나 이만해서 천만 다행이구먼. 자칫했다간 연도 못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런 미영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아세요? 이제 다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세요, 장인어른. 허허허, 그래, 알았네, 알았어. 차이 때문에라도 오래오래 살 테니까 걱정 말게나. 장인어른의 너스레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을 하고 있던 장인어른이 그날 밤 갑자기 위중해지셨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수술이 잘 끝난 줄로만 알았던 우리 가족은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없이 나 어떻게 사냐고. 아내는 장례식 내내 슬픔을 견디지 못했고 몇 번이나 정신줄을 놓았어요. 저 역시 은인이나 다름없는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빈자리를 최대한 빨리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아내 대신 빠르게 회사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이자 얼굴인 장인어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제일 먼저 직원들부터 도묘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회사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어요. 대표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직 회사는 건재하다. 미어 있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전 직원들이 도매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직원들을 붙잡아 놓았는데 이제 거래처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통 대표님이 그렇게 되신 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대표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디 물건 퀄리티가 유지가 잘 되겠어? 난 사실 그게 미신졌단 말이야. 사장님, 그런 건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실무는 저희가 진행했으니까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만들 겁니다. 일단 저희를 믿어주시고 나오는 물건을 봐주세요. 네?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들은 장인어른의 부재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전 물건의 품질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죠. 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회사에 미칠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를 메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직원들을 독려하고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거래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음을 추스린 아내가 다시 수석 디자이너로 역할을 다해준 덕분에 고객들을 사로잡을 만한 새로운 물건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 만에 저희 회사는 3배의 매출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거기에다 임시로 대표 자리를 수행하고 있던 저는 정식으로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죠. 여보,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 장인 어른이 날 믿어주실까? 그럼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이지.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었잖아. 하늘에 계신 아빠도 엄청 좋아하실걸? 아내의 응원과 직원들의 지지로 전 대표직을 수락했고 고객과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석 디자이너이자 부대표 자리에 오른 아내가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대표라는 자리는 정말 많은 책임이 있는 자리였어요. 회사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표가 결정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제 결정 하나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재를 관리하는 생산 과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직원들 몰래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은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였던 그 과장님은 다른 회사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고 저희 회사로 온 케이스였는데 설마 그런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그 일에 대해 추궁을 했더니 그 과장님은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회사에선 그런 부분들이 관례라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 회사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문화인 줄 알았다면은 자신도 절대 뒷돈을 받지 않았을 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전 그 과장님 비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원래대로라면 해고가 맞지만 관행처럼 내려온 악습 때문에 벌어진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고심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3개월간 정직 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자식이 있는 가정에게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대표라는 자리는 늘 고심과 고뇌가 따르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평소 자신이 없으면은 가족과 회사를 잘 부탁한다는 장인어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는 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힘들 땐 아내에게 달려가 수정을 부리곤 했어요. 그래, 당신이 잘 결정한 거야. 당신 결정을 의심하지 마. 당신은 회사 대표잖아? 회사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거야. 아내는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고 아내의 조언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저와 아내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회사를 더욱 탄탄하게 키워갔습니다. 아내가 디자인한 가구는 셀럽들의 관심을 끌면서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저희 가구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더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회사는 장인어른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날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한참 통화를 하더니 뭔가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부부 동반 동창회가 있다고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 동창회 싫어하지 않아? 그렇게 곤란하면 그냥 참석하지 않으면 되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나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이번에 외국으로 이민을 간대. 그래서 꼭 내 얼굴 보고 싶다고 참석을 부탁하는 바람에 그래? 부부 동반이라는 거지.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니까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정말? 그래, 당신이 지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 잘못도 아닌데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 보자. 만약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친구가 또 나타나면은 그땐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랬죠. 그러기 위해선 상처를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전 아내를 위해서 나서줄 준비가 돼 있었죠. 제 응원에 아내도 응답을 했어요. 용기를 낸 아내는 저와 함께 부부 동창 모임을 가게 되었죠. 꽤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고 전 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내를 괴롭히던 동창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무렵 갑자기 나타난 인물 때문에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바로 그 친구였죠. 저도 한번 인사를 나눴던 바로 그 여자가 드디어 나타났더라고요. 아우, 미안.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다, 얘. 어머, 미경이도 왔네. 아, 남편이랑 같이 왔구나. 넌 요새 모임 참 잘 나온다. 너 공장 다닌다는 얘긴 들었는데 어떻게 요새는 좀 한가한가 봐. 원래 공장은 무척 바쁘지 않니? 하하하. 어, 그래도 웬만하면 친구들 얼굴은 좀 보고 살려고. 나한테 나쁜 기억으로 남은 친구들도 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들도 많거든. 뭐? 야, 성민영, 너 말 좀 이상하게 한다. 나 아직 맥주 한 잔도 못 마셨는데 목 타게 만드네. 이 얘기 뭐 내가 나쁜 기억으로 남은 친구라는 거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아니, 사람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나를 두고 한 말이지, 안 그래? 뭐, 설마 옛날에 내가 좀 지겹게 굴어서 그거 갖고 이러는 거 아니지? 뭐, 지겹게 굴었다고? 그래, 옛날에 내가 머리 좀 붙이고 어깨에 힘도 좀 주고 다녔잖아. 그때 나도 철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지겹게 장난도 치고 굴려도 먹고 그랬지. 설마 너도 그때의 나 생각하면서 막 이갈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야, 이유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어떻게 그게 지겹게 군 거니?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지겹게 굴었던 게 아니라 잔인하게 굴었던 거야. 그걸 왜 모르는 척해? 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 잔인? 야, 친구가 장난 좀 쳤다고 그걸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 너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거야? 얘 정말 웃기지도 않아. 라이트로 머리카락, 눈썹 태우고 툭하면 돈 빼앗고 너 기분 나쁘다고 뺨 올려붙이고 어디 그것뿐이야. 더 말해줘? 그런데도 이게 짓궂은 장난이니? 어머, 얘가 정말 왜 이래?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싸우자는 거야, 뭐야? 전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내는 마치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하려는 것처럼 그 친구를 몰아붙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아내를 말릴 정도였죠. 전 그런 아내 앞에 나서려다가 아내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참 오랫동안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유진이라는 그 친구가 복이 올랐는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아내에게 따져묻더군요. 야, 송미경, 난 솔직히 네가 그렇게까지 자격지심에 쩔어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런데 말이야, 왜 내가 너한테만 유독 그랬을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네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네가 만약 바보처럼 당하지 않고 나한테 대들었다면 그럼 나도 네가 싫어하니까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안 그래? 그러니까 피해자인 척도 하지 마. 구역질라니까.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동창이 아내를 비꼬자 적분한 아내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그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들이 말리는 가운데서도 몸싸움을 벌였어요. 테이블이 와장창 무너졌고 동창 모임은 개판이 되고 있었죠. 전 얼른 아내에게 뛰어가 엉겨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된 아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더라고요. 야, 송민영, 너 미쳤어. 이게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아?
네가 나이를 먹더니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너 이리 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시버를 캐주겠어? 옛날에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던 버릇이 어디 가겠냐고. 너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너 그거 아니.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병이다. 더 늦기 전에 어서 병원이나 가봐. 뭐, 이게 정말 미쳤나? 누구 보고 병원을 가라 말아야. 두 사람은 또 비명을 질러대며 몸싸움을 벌였죠. 아내는 작심한 듯 그 여자에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가 그렇게 힘이 센 줄 처음 알았죠. 간신히 두 사람을 뜯어말렸는데 머리가 산발이 된 그 여자가 절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보니까 그쪽 승미가 남편이잖아. 삼나, 너 같은 것도 결혼을 하고 사네. 그래. 나 남편한테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러는 너는 결혼은 했니? 그럼 남들 다 하는 결혼 내가 못했을까봐. 아주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다 왜? 이제 곧 올 테니까 유진이한테 괴롭힘 당했던 미경이라고 인사라도 하던가. 두 사람이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발자국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뛰어오더군요. 그러자 아내와 싸우고 있던 그 여자가 반색하며 그 남자에게 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아, 여보, 왔어. 이리 와봐. 내가 별거를 다 당했다니까. 얘가 글쎄 내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아주 생말이도 아니었어. 뭐? 누가 당신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야? 누구야 누구? 얘가 그랬어. 지 남편이랑 같이 와서는 아주 기고만장해서 똥어둥을 못 가린다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와 눈을 마주친 순간 갑자기 안색이 새하얗게 지어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부대표님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부대표님이 여기에? 전 아내에게 인사를 하는 그 남자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 그 남자는 글쎄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가 정직 처벌을 받은 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부대표의 아내를 대번에 알아보고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던 전 과장님을 불렀어요. 아니, 남과장님? 남과장님은 어떻게 여기 계세요? 설마 여기 이분 남편이 남과장님이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도 여기에 오신 겁니까? 그럼 부대표님이랑 제 아내가 공장 사이라는 거죠. 아유, 이런 인연이? 그런데 두 분이 왜 싸우고 계셨던 거죠? 남과장이 당황해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의 아내가 더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보, 그러니까 뭐야? 미경이가 당신 회사 부대표라는 거야. 남편은 대표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미경이는 무슨 공장에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네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가구회사잖아. 가구회사니까 당연히 공장이 있겠지. 그 대표님 왜 당신 동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으앙, 나도 몰랐지. 아니, 어떻게 저 기집애가 그런 큰 회사의 부대표가 될 수 있어? 네 남편은 대표라고. 이 사람아, 제발 입 좀 다물어, 응? 하여간 남편 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여자라니까. 두 사람은 서로 옥신각신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죠. 그제야 아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유진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남편분이 바로 남 과장님이셨군요. 남 과장님, 현재 징계 중이시잖아요. 거래처에서 뒷돈 받다가 발각되셔서 말이죠. 네? 네. 그나마 대표님이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나 괴차방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나 보네요. 이효진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애들이 손에 꼽을 정도고 얘 때문에 전학 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천방지축인 애랑 살아고 계신지 정말 랑가다님이 대단해 보이네요. 아내의 조롱에 그 여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그리곤 모기만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미경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쯤 하자, 응? 잘못했다고? 그럼 진심을 담아서 사과할 수 있겠어? 네가 학창시절 그렇게 수많은 애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거 정말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할 수 있겠냐고? 응?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애들도 많은데 이쯤하면 안 될까? 왜?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려니까 창피해? 그런데 유진아, 많은 애들 앞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우리들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해는 돼? 그러니까 사과해. 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아내는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 아내의 기세에 눌린 그 여자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저 정말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그땐 너무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잘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날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사과할게. 나 때문에 힘들었을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내는 그 여자의 사과를 받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 과장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옛날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맞아?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래 보이지 않던데. 힘도 세고 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던데. 내가 그랬나?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당신이 곁에 있다는 든든함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보, 그 여자한테 사과를 받은 기분은 어때? 묵은치증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 아니, 그 반대였어. 오히려 더 찝찝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더 억울했어. 사실 알고 보면은 걔도 참 불쌍한 애였는데 말이야.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사과를 받은 느낌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전 아내의 기분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오랫동안 겪어온 트라우마를 깨트리고 극복했다는 건 확실했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무척 기뻤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남 과장은 자기 아내를 회사에 데리고 와서 면담 신청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내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한 번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전 남 과장 아내를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이제 다 잊었으니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 과장한테도 징계 이상의 불이익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말해주었죠. 남 과장이 자신의 아내를 굳이 사과시키려고 한 것도 다 자신의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자신을 괴롭히던 트라우마를 극복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통해서라도 제 아내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